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y sea.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is grace that's brought me safe thi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입니다. 앞에서도 좀 시적으로 멋있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좀 딱딱한 과학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가, 이런 걸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부 때 다닐 때는 해양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밑속에 있는 지각과 화산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끼고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데, 지구 내부는 마치 포항제철의 용광로를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도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겉과 안이 여러 뜨겁고 이렇게 하나의 균일한 먼지 덩어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무거운 것은 아래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에 뜨다 보니까 오늘날 저 그림의 오른쪽 같이 이렇게 층층한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다 이것도 땅속에서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게 딱 똑같은 하나의 돌덩이였는데, 이것이 뜨거운 돌덩이가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잠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층층이 서열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물이 있고 대기가 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45억 년쯤 되거든요. 어떤 기자가 영국의 스티브 호킹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천문학자신데 우주에도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냐고.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고등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매우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외계 탐사했을 때 화성에서 흙 속에서 했더니 막 박테리아가 보이더라, 이런 정도의 흥분할 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대화가 되는 ET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순히 그냥 동물이 아니라 이런 고등 문명을 이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등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고등 문명을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금속이 있지만 철 같은 금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등 문명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텔레비 같은 데서는 보면 고구려가 큰 대제국을 일으킨 게 실은 주변의 나라들은 다 청동기를 쓸 때 고구려만이 그때 철을 만드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하고 게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석탄과 석유가 없는 고등 문명을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고등 문명을 만드는 조건이 뭐냐?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철은 대부분이 전 세계에서 4대 철광산에서 나와요. 아주 큰 철광산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호주, 하나 미국 오데오 주변, 브라질, 하나는 인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철광상들이 22억 년 전에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22억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식물이 탄생했어요. 이 식물이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들고 이 산소가 다시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환원 상태로 있었던 철들이 갑자기 산화가 되면서 침전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철광산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는 생물의 진화라고 하면 우리가 다윈 인간이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보면 지구의 생물과 지구 자체는 같이 진화해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생명과 지구의 공진이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달에 보면 달에는 지금 광물이 한 60여 종밖에 안 돼요. 지구상에는 2,000여 종이 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에는 이런 생명이 생기면서 대기나 이런 표면의 환경에서 다양한 광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또 광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 문명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기억해 주길 바래요. 45억 년 대 400년. 네?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 지금까지 지난 45억 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충전해온 하나의 축전지예요. 네? 연료전지라고요. 지구 전체의 진화 과정에 45억 년 동안의 오래지만 꾸준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축전지를 한 방에 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45억 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를 400년 동안에 다 쓴다고 보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드레이크 공식이에요. 드레이크 공식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T 같은 고등 문명을 만나가지고 걔네들과 우리가 교신을 할 확률, 경우의 수예요. 이 은하계에 새로 만들어지는 탄생하는 별, 그 별에서 행성이 있고 그 행성이 또 생명이 존재할 확률, 또 그 생명이 직접 지능을 발달할 확률, 이렇게 쫙 곱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숫자가 400 나누기 45억 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곱했더니까 숫자가 1이 나오더래요. 어쩐지 우리밖에 없더라. 지금까지 ET가 연락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은하계에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같이 생존하고 번영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의 임무고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우주적인 사명이다. 이 그림은 아폴로 17호에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 없으면 또 딴 데 가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인류의 생존을 가는 게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